예, 여야 네거티브 전쟁에 지친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 한판 승부에서는 가능하면 정책 이야기, 비전 이야기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주제 금융 관련 공약을 다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국내에 한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여야 두 후보 모두 주식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여야 대선 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하고 계신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죠. 최이배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정책본부 경제본부장이십니다. 윤창현 의원님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진중권 작가님과 김성희 소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경쟁적으로 계속 공약 발표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요즘 방송하다 보니까 두 후보 간에 공약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후보만 바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랄까요. 차이점이 안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먼저 최이배 위원장님부터 말씀 주세요. 뭐 겉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네. 철학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철학이 다르다. 오늘 말씀드릴 이제 주식시장과 금융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민주당 쪽은 아무래도 이제 어려우신 분들, 취약계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특히나 주식시장에서도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 반대 측면에서 결국은 대주주나 지배주주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저희는 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의힘과 좀 많이 틀리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이제 기득권을 보호하는 특히나 지배주주를 보호하는 오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도 제가 보기에는 딱 부자 감세 네. 예, 그 컨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냥 특히나 소액 주주들을 위한다면서 증권거래세 폐지한다고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 예. 오늘 또 그걸 취소시켜서 그런 거 보면서 확실히 기득권을 위한 정당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프레이밍은 참 아주 그냥 화끈해요. 자, 윤창현 의원님. 그냥 뭐 처음부터 그냥 예. 뭐 덕담도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그냥 들어오시는데 네. 민주당 정부고 예. 민주당 후보인데 네. 민주당 후보가 우리 거랑 너무 비슷해요. 부동산 같은 게 경제 공약이 거의 똑같아요. 예, 뭐 가상자산. 그래서 우리께 좋다는 뜻 아니겠죠? 좋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왜냐하면은 정부랑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그 공약을 내보내는 우리하고 비슷해진다. 네. 그럼 민주당 정부하에서 민주당 후보는 정부랑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 것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우리 거를 계속 뺏기고 계신데 예.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아주 잘 뺏기고 계셔가지고 계속해서 좀 저희들 거를 좀 비슷하게 가시면은 처음 사회자께서도 아주 그 훌륭한 멘트를 하셨는데 네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예. 우리께 아주 좋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런 면에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사병봉급 200만 계속해서 원 이런 가겠습니다. 것들은 또 저쪽 걸 것도 뭐 이제 그런 누가 거죠. 뺏겼다고 할 건 없을 것 아니, 같고요. 양자 그러니까 토론하시는 김에 이렇게 비슷해. 후보 단일화를 비슷해지는 특히 제일 놀란 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요. 예, 어떻게 그렇게 문재인 정부랑 완전히 반대로 가지고 그렇죠. 공급 막 그냥 하겠다. 민주당 정부 뭐 너무 못했으니까 당연히 세제와는. 아니, 잘못한 그러니까. 건 건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야죠. 그렇게 사과를 하면 책임을 지셔야지. 책임 하나도 안 지고 그냥 미안하다 하면 끝입니까?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예. 예, 두 분이 아유, 첫 말씀이 아주 뜨겁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 예. 일단은 이제 그 주식시장 관련 금융 관련 정책을 보면 일단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해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 보호가 이제 금융 관련 공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들께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핵심 공약 이것만은 알려야 된다. 탑3 세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먼저 최이배 위원장님부터. 일단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요인이 예.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때문은 아닙니다. 예. 근데 자꾸 국민의힘은 세금을 가장 먼저 건들고 있어요. 지난번 정책 발표할 때도 증권거래세 폐지가 1번이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걸 취소했고요. 오늘 새롭게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또 1번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 저평가는 세금 때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특히나 재벌들의 예. 지배구조가 굉장히 후진적인 것. 그래서 총수 일가들이 여전히 전횡을 저지르면서 네네. 최근에 문제가 됐던 에너지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물적 분할한 후 쪼개기 상장하는 과정. 그리고 카카오페이에서 나타난 그 임원이 스탁옵션을 행사해서 상장 직후에 최고 가격에 높을 때 그 주식을 팔고 자신은 떠나는 점. 이런 것들이 결국 지배주주나 네네. 경영진들이 잘못된 지배구조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액주주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우리 민주당에서는 강조가 되고 있고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같은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정보도 많고 자금력도 있다 보니까 좀 불공정 거래를 많이 할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사전에 감시하고 사후에 규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이제 좀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최희배 위원장님께서 이제 그 상대 후보의 공약 중에 이거 문제가 있다 얘기를 이제 처음 시작해 준 것 같아요. 그런 것 탑3 같아요. 얘기 아니고 양도 거래세 폐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예. 그 문제가 어떤 대주주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제가 거죠? 조금- 예, 진 작가님. 조금 전에 그 지적을 하셨지 예, 예. 지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그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건지 좀 예. 왜냐하면 그 소액 주주자들 이른바 개미들이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이미 이른바 개미들이 이렇게 대주주들의 농간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 궁금하네요. 우선 그 저 자본시장 발전 공약을 5개를 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한두 개만 보면은 이제 주가 조작 등 증권 범죄 수사 및 처벌 전 과정 재편. 네. 그래서 정말 작전 세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측면. 두 번째는 이번 아까 언급하신 LG 에너지 솔루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이 부분에서 아예 이런 식으로 물적 분할을 할 때는 그 원래 주주들한테 신주 인수권을 아예 드리자 네. 이렇게 지금 공약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보호 장치들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문제 이거는 사실은 원래는 자랑을 하고서 나중에 또 상대방에 대해 비판을 하게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비판부터 먼저 예, 비판을 해주셔가지고 먼저 시간이 없어서요. 말씀드리면은 예, 우선 양도세 그 폐지. 양도세는요 원래 폐지가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 2023년부터 네. 금융투자소득세로 전면 개편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그리고 대주주 요건도 다 폐지되게 돼 있고 예. 그거를 지금 앞당기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세제 개편에 있어서 세율이라든가 범위를 전면 재조정하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걸 가지고서 지금 세 번째 거를 빼고서 지금 당장 폐지하고 대주주 요건 폐지하다고 그래서 부자감세라고 이렇게 네. 막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폐지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 정부에서. 그거를 앞당기고 금융투자소득세제도의 개편에 대한 전면 재조정과 수정 보완을 하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최희배 이거를 위원장님. 잘 반론해 이해를 주세요. 못해서 당장 하나만 좀 폐- 여쭤보고 싶은데 아 예, 주식 양도세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캐피탈 게인 텍스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주식으로 돈을 벌면 돈 번 거에 대해서 예. 세금을 내는 건데 예, 저도 잘 이걸 알고 폐지하기로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뭐냐면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소득 범위를 만들고 주식으로 팔아서 얻은 이익, 아까 말한 캐피탈 게인도 거기 넣고 배당받은 돈도 거기다 넣고 또 채권에 샀으면 이자도 거기다 넣고 그래서 개인별로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주머니에 모든 소득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합쳐서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최희배 위원장님 그러니까 폐지하기로 하는 주식 게 맞습니까? 양도세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금융투자소득세로 개편이 없어지는 되는 게 거예요.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이름을 좀 명목으로 바꾸는 편입이 거죠.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게 제가 오늘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던 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 페이스북을 보자마자 윤석열 후보가 예. 주식 양도세 폐지라고 떴어요. 아, 폐지는 근데 당장 오후에 하죠. 예. 다시 원희룡 정책본부장께서 예. 그 이제 설명을 하면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그렇죠. 했어요. 당연히 근데 지금 만들어야죠. 윤창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작년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그리고 내년부터 실시할 거예요. 근데 마치 양도소득세 폐지할 것 같이 막 얘기해 놓고는 또 다른 말하고 지금 아니 또 왜 다른 말이 있습니까? 그 아닙니다. 다른 윤창현 말이. 의원님 말씀과 원희룡 정책본부장 말씀이 또 달라요. 원희룡 정책본부장님은 예. 이거를 폐지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뭔가 더 좋아지고 나면 그때 도입하겠다는 식으로 또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 의원님은 그냥 23년에 하자는 대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 거기서부터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왜? 아이고 자꾸 좀 들으세요 그러면. 예, 윤창현이 천천히 말씀하세요. 2023년부터 네네. 금융투자소득세를 예.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정신은 아니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시기라든가 예. 방법이라든가 소득의 범위라든가 세율이라든가 공제 금액이라든가 과세 표준 다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3년 부분에 안 하는 거. 23년부터 할지 24년부터 할지는 네. 그거는 근데 모르죠. 말씀 들으면은 잠깐만요. 그거는 현재 계획이고 네. 현 정부의 진 작가님이 계획이고. 질문하실게요. 예. 예. 그 제가 듣기로는 이 양도세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데 편입된다는 얘기인 것 그렇죠. 같거든요. 원래 그 정부 계획이었죠. 크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사실은 정부의 계획이에요. 예. 사실상 폐지는 아닌 거죠, 그럼. 예. 그러면은 근데 이제 폐지라고 써놓고 국민을 속인 거죠. 잠시 잠깐 한 반나절 속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황당해서 아니 그런 식으로 예. 얘기하시면은 그 이름 바꿀 때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걸 폐지라고 하면 안 되고 폐지는 전환이라고 하든지 좋은 말 많죠. 지금 폐지죠. 지금 당장 폐지하자는 겁니다. 23년부터가 아니고 시기도 조정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 부자감세 프레임 그런 얘기 아니, 아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네. 이 의원님 진짜 잠깐만요. 그렇게 하지 폐지한다면 마십시오. 부자감세죠. 그래. 지금 이게 폐지가 안 되잖아요. 이거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문제고. 그럼요. 아, 이게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하자고 했지만 사실은 다른 부처를 만드는 것처럼 맞습니다. 양도세를 부처를 폐지하지만 만들겠다고 세금- 안 했습니다. 예? 다른 부처를 만들겠다고는 안 했다고요. 그런 그건 기능이 가족부를 있는 만든다고 기능을 한다고 이관하거나 할 수는 있게 아니, 조정을 하는 거죠. 가족부를 다시 만드신다고 그 당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저 양성평등의 가치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담당하는 예, 여가부 부서를 얘기는 전부가 하지 마시고요. 있어요. 그게 적지 않아요. 예, 그게 자, 제가 이제 양도세를 공격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 가시면 너무 헷갈려요, 어떡합니까? 저도. 자 그럼 네. 한마디 주가지수 5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주가지수 5천이요. 예. 그게 정책의 어떤 예, 목표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 우리가 겁니까 이거? 이런 거를 해서 그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한 거죠. 비전을 보여준 거지. 아니 그게 비전 공약이 될 수가 없죠. 자, 자, 솔직히 오늘 코스피가 거의 2,614였고 2,600인데 이거 2배거든요. 두 배. 제가 뭐 알기로는 5년 내에 못 가면 못 가는 거죠. 그건 언젠간 가야겠죠. 하지만 아니.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 거죠. 그럼 왜 5천이라고 더한 거 합니까? 아닙니까? 통 크게 만이라고 하지.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G5에 들어가자. 이런 거 우리가 국가 목표 비전으로 가질만 하죠. 근데 상식적으로 예. 생각해 보십시오. 1000에서 2000 가는데 18년 걸렸고 아유, 물론 2000에서 뭐 3000 가는데 쉽지 14년 않다는 거 걸리고 압니다. 32년 걸렸거든요. 예. 이걸 지금 2배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실물하고 연동되어 있고 그럼요. 이런 예. 문제인데 이걸 5천으로 만든다라는 게 아직도 이런 공약이 시대에 맞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뭐 그 부분은 솔직히 아쉽습니다. 예. 뭐 그런 숫자 발표하는 거 특히나 뭐 옛날에 747 뭐 이런 거 발표를 많이 했었잖아요. 555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55 했는데 이런 숫자 발표하는 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너무 어떤 그 모든 공약에 예. 다인 것처럼 비춰지면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일정 부분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윤창현 의원님, 예, 코스피 예. 5천에 대해서 어떤 부분 또 구체적으로 비판하려고 하시는 비판점들. 강렬하다는 건 인정하는데 이거 거의 금기에 가까운 거를 건드리신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그런 말 들었을 때 뭐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움직이실지는 모르지만 예.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좀. 예. 알고 이게 참 어떤 문제냐면은 지금 그러잖아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절망하는 분들이 그럼 길은 주식하고 코인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영끌해가지고 막 덤벼들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상 주식시장이다라는 게 공인된 도박판이잖아요. 사실은 합법적인 도박판이고. 도박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물론 이제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성공할 땐 정말 그보다 10배, 20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는 거거든요. 이걸 막 아무 책임 없이 근데 5천까지 가겠다라고 진 이렇게 얘기를 교수님이 했을 말씀하신 때 것처럼 주식을- 꼭 누가 예. 얻었기 때문에 잃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같이 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성장의 성과를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선도 하고 예. 주식시장에서 불법 뭐 행위를 하거나 시세 조정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 엄단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못하게 만들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개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면서 일정 정도 우리가 재평가 받으면서 네. 좀 뭐 전체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네. 성과들을 우리가 좀 같이 누리자라는 거죠. 3천에서 3,300까지 간다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3천에서 5천 간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예. 그것 없이는 없이 저도 불가능한 거거든요. 진 교수님의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달게 수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5천 달성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그 예. MCS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제시했죠. 요 지수 얘기는 뭔지 위원장님께서 좀 예.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모건 스턴리가 이제 세계적인 예. 그 투자 기관으로서 여러 국가나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회사가 이 국가가 또는 이 기업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 그래서 투자할 만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거를 자기네 인덱스에 편입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그걸 믿고 이제 그 국가나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MSCI 지수에 국가가 편입되고 또 그 지수에 기업이 편입되면 예. 많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 네.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진작부터 우리 정부도 MSCI에 대해서 국가가 편입되고 기업들이 많이 편입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솔직히 모건 스탠리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예.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그중 하나가 오늘 지금 주제로 나온 게 외환 거래에 대한 자율성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부분은 뭐 솔직히 지금 기재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24시간 여교의 외환 거래 외환 허용. 거래를 허용해 달라는 거죠. 네. 그런데 26일 날 그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해외 금융기관 외환시장 참여 허용 검토라고 예. 정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관건 선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그거는 볼 아까 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할게요. 아까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 계속 그래서 말씀하세요. 연내 추진 방안 마련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뜻으로 하신 건 압니다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그 공약을 5천 내걸고 MSCI 공약 나오니까 또 정부는 또 그 선진국 지수 편입의 전제 조건인 외환시장 관련한 그런 그 정책을 또 발표하고 이게 너무 좀 부창부수 같아가지고 제가 볼 때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어라도 좀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 둘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뭔가 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이거는 전혀 좋은 게 아니다. 최 이런 면에서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이 조금 또 모순되는 게 조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 뭐 추경 논의하자고 하면은 네. 아니, 거꾸로 자영업자 또 왜 나와야지 외환시장 저희- 얘기하는데 저희 잠깐만요. 캠프에다가 이재명 후보에게 예. 가서 정부에서 다 받아와라. 왜 그거 정부에서 미리 못 받아오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랑 소통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SCI 지수 편입은 이재명 후보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번 정부에서도 추진하려고 노력했던 과제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 나온 내용인데 그걸 자꾸 마치 관건 선거다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좀 너무 제가 좀 무리한 세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네. 것들이 그 야당한테는 아주 상처를 주는 그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당- 중립 내각, 중립적인 정부가 좀 되도록 이 선거 국면에서는 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좀 부드러운 행보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몇 달 차이로 지금 이게 결정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주식 얘기하니까 이런 청취자분들이 부분은 좀 또 문자 많이 주시는데 3879님은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주가가 폭락합니까? 개미들 속 터진다 말씀 주고 계시고 2868님도 저도 5천 공약 듣고 영끌 했는데 죽겠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자, 최비 위원장님. 그 이재명 후보가 예. 그 주식 관련 TV 프로 유튜브 프로 얘기해도 되죠? 예, 맞습니다. 3프로 TV 3프로 가서 TV에서. 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재명 그 뭐 테마주 이런 거 사지 마셔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예. 일정 정도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 또 우리나라의 경제의 펀더멘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운영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물론 뭐 후보께서 5천이라는 것을 가자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예. 그거 하나만으로 진짜 5천을 갈 수 없다라는 건 저는 뭐 대부분의 시장에 계신 투자자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좀 희망을 갖자라는 취지로 받아들였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하. 뭐 진짜 그 말만 믿고 사셨다니까 뭐 제가라도 대신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셨다면은 이 주식 시장은 자기 투자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은 공부도 많이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예. 뭐 저도 회계사지만 솔직히 주식 투자해서 저도 뭐 돈 벌거나 하는 경험도 거의 없고요. 예. 투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워낙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좀 노력과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어느 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의 주식 매각 먹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그 양도세가 폐지되면 세금 낼 걱정이 없으니까 이런 사태가 더 자주 벌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네, 우려가 다시 좀 나오고 양도거래세 있거든요. 폐지로 잠시 당연히 넘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행 법은 일단 정해져 있고요. 예. 그걸 이제
법 개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개념을 이름을 바꾸든지 뭘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야지. 그래 몇천억을 벌었는데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게 만든다. 세상에 그게 그 말이 안 되죠. 개미 투자자들의 이제 그 양도소득은 5천만 원까지로 일단은 그 비과세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예를 들어 그런 것들 좀 더 조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개미 투자자들을 좀 도와드리고 예. 조금이라도 주식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잘 보완 장치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5천만 김 원을 소장님? 조정한다는 말씀은 약간 상향될 수도 있다는 예, 얘기. 예를 들어 뭐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뭐 실제로 평균 어느 정도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지 다 제소를 한 다음에 뭐 7천이나 8천 정도까지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진 작가님 같은 분은 이제 예. 평소에 그 돈이 들어올 때 세금 낼 걸 따로 저금을 해놓으신 만큼 그 성실 정도신가요? 납세자신데 예. 저희가 그렇게 1년 내내 뼈 빠지게 벌어도 1억 벌기 힘든데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세금 안 내시는 건 조금 이상하게 아니 그래서 들리거든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평균적 수준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저 일단은 같은 사람은- 지금은 5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예. 높인다고 하면 예. 제가 1년 동안 버는 돈을 누군가 세금 안 내고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근데 조금 사실은 이제 납득이 안 5천만 돼서요. 원 벌기도 어렵고 실제로 버는 그러니까요. 분이 또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 수준에 대해서 뭐 진짜로 대부분 다 5천만 원 이상씩 벌어서 세금 하나도 안 낸다 이렇게 이하를 벌어서 안 낸다 이거는 이제 좀 아니, 이제 너무 제 그 진도를 나가시면 안 될 것 그런데 같고요. 얼마까지인지 아직 안 정해진 아니 현재 정부에서 5천으로 정해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게 그렇죠. 처음 그거를 좀 법안이 전면 나왔을 검토해야겠다. 때 그러니까 2천만 원이었는데 최비 위원장이 예, 이게 이제 작년에 처음 법안이 나왔을 때 2천만 원이었어요. 네. 공제해 주는 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여러 그 개미 투자자들이 갑자기 막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뭐 이제 반대를 많이 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정치권도 그걸 수용해서 5천까지 올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 기재부가 야 이렇게 되면 거의 진짜 세금 내는 사람 없을 것 같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예. 지금 그거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 진짜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들은 진짜 그 자기의 일에서 땀 흘려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돈을 세금을 내는데 예.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도 이 자산 소득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노력과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예. 수고가 들어가긴 하지만 예. 땀 흘려 일하는 것과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더 많은 세금을 깎아줘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높게 가면 그게 부자 감세의 비판을 받는 것이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삼성 SDS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 일감 몰아주기로 그 엄청나게 그 주식을 편법적으로 취득한 다음에 부가 증가됐거든요. 예, 예. 그런 분들이 그 잠깐의 사이에 얼른 팔아가지고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 돈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할 거라는 것을 길을 터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 보기에는. 그거 그렇게까지 너무 진도 나가시면 아니요, 그건 아니게 지금 되고요. 그런 정도를 시장에 모르고서 제도가 그거를 막 그냥 빈틈이 나타나게 그 배편을 하고 절대로 그런 일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그거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안심이 근로소득자고 안 되는데요.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사회주의자인데 5월 달만 되면 신자유주의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나는 좀 땀 흘려가지고 연말정산 벌었는데 이걸 세금 뭐 내셔야 몇십 돼요. 퍼센트를 예, 떼간단 말이죠. 종합소득세 근데 종부세 저 사람들은 그거 안 하고 뭐 손끝으로 컴퓨터로 딱딱딱딱 했는데 그렇게 해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긴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투자자들보다도 그 주식 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그 현 사람들의 정부에서 허탈감은- 5천만 원으로 네. 정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지금 많다고 하신다면 그거는 이제 지금 현 정부와 좀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개미 투자자 중에 5천만 원을 또 실제로 이상을 버시는 분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제가 들어서 그 숫자가 나오는 배경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어쨌건 현재 그렇게 돼 있으니 지배구조 그런 얘기도 부분을 잠깐,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여쭤보고 이런 싶은데 얘기입니다. LG엔솔 얘기 나와서 이제 다들 하시는데 예. 아니 그 투자하고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요 사업부로 툭 떼갖고 막 이렇게 분할하고 이러는 경우에 눈 뜨고 나가는 주주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대책이 양쪽에 다 있으시다고 대본에 적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LG화학에다 대입을 한다면 LG화학 주주들한테 신주를 그 먼저 살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드리겠다는 게 공약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사실 수 있게 엔솔 주식을.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약으로 아예 지금 못을 박아놨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민주당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게 법률 사항이 아니라 예. 그 증권투자협회 그 증권 업무 인수 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개정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거래소나 금융당국에 그 부분을 좀 빨리 추진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예. 유사한 사례가 계속 나오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지배주주가 자신들이 돈은 더 태우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돈을 더 투자하진 않으면서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인적 분할하기 전에 막 자사주 사가지고 그거를 자사주 마법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지배권을 확대시켰거든요. 근데 예. 그게 이제 비판받으니까 요즘은 이렇게 물적 분할한 다음에 쪼개기 상장을 하는 식으로 자기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될 이사들이 자신들의 지배권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엄격히 상법을 개정해서 예.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 일하는 자라고 명시를 하지 않으면 예.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거를 계속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법 개정해서 이사들에게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책임을 묻게 하고 그 손해배상이 생기면은 이런 거를 진권 집단 소송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예. 소액 투자자들이 또 손해배상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예. 마무리해야 돼요? 예,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세요. 어이구. 예, 그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안을 마련하신지 이제 말씀 주셨고요. 윤창현 의원님 마지막 예, 그 반론 저희들이 이제 해주시면. 그런 예. 오해를 받도록 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검토를 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하되 절대로 이것이 그 대주주들이 마음대로 무슨 엄청난 이익을 그냥 세금만 내고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예. 이러한 그 공약이 나오고 된 배경은 개미 투자자들을 예. 위해서 예. 소액 투자들을 위해서 자본시장이 더 발전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 전제로 예. 출발한 거기 때문에 보완 조치를 잘 마련하고 잘 그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 교수님 질문 딱 하나만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캠프에서는 뭐 양도세 폐지나 뭐 거래세 폐지 이런 공약을 내실 계획은 없는 건가요? 저희도 증권 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큰 부분이 농특세라 지금 그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안 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열심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예, 윤창현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잘 좀 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 후보의 금융정책 관련 토론 한 27분간 진행을 했는데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짧네요. 모셔가지고 풍부한 시간 속에 정책 얘기 더 해보도록 기본 하죠. 대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 민주당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 윤창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